네, 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박창현입니다. 네, 저희 박순재님 발표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박순재님이 보여주신 거가 누군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저희 발표자 본인이셨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제가 발표드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드리고 있는 이제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메타사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몰입감 있는 컨텐츠를 위해서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BGM이나 폴리가 없는 영상을 봐보신 분들은 사운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플스5의 3D 오디오 기술이나 엑스박스 진영의 스페이셜 오디오 프로젝터 어쿠스틱스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감을 주기 위한 오디오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술 개발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보다 더 정교한 또 더 뛰어난 사운드 경험을 제작하실 수 있도록 메타사운드라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프로시저럴한 오디오를 만드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타사운드는 마치 머티리얼 그래프에서 텍스처와 라이팅 정보, 다른 파라미터들을 조합해서 재질을 표현해내듯이 오디오 소스와 입력값을 활용해서 완전히 새롭게 오디오를 렌더링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거기에 더해 어떤 오디오 소스 없이 아예 처음부터 프로시저럴하게 음악을 만드는 것까지도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메타사운드 에셋이 그 예입니다. 네, 실제로 들어보면요, 약간 사이파이 음악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BPM 조절도 되고요. 그래서 재생 이벤트가 이제 발생하면은 이제 규칙적으로 비트가 발생하고, 이 비트에 따라서 음계를 랜덤하게 가지고 와서 마치 연속된 멜로디처럼 들리게 만들고, 이를 합성해서 변조를 주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스테레오로 출력하는 간단한 샘플인데요. 앞에 부분에 이제 제가 빼놓은 BPM 같은 경우 에디터에서도 바로 변조가 가능하고요. 또 블루프린트에서 접근해서 런타임에 임의의 값을 전달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비긴 플레이시 BPM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고요. 해당 액터를 이제 월드에 드랍해 놓고, 레벨이 시작될 때 동시에 이제 저 코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재생해 보면, 네, 실제로 의도한 대로 잘 동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대부분의 게임이 요구하는 이벤트에 따른 일회성 오디오 재생에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어웨이큰스 데모에서도 차량에 대한 프로시저런 음향 효과를 메타사운드를 활용해 제작하였는데요. NPC 버스가 내는 엔진음에 관련된 메타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차량 속력에 맞춰서 엔진음이 적절하게 변조돼서 재생되도록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사운드를 활용하면 게임 플레이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에게 더 나은 사운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네, 실제 같은 월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주 사실적인 물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주 일관된 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카오스라는 물리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계속 개발해 왔는데요. 저희가 4.23에서 베타로 공개하여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직스 X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아주 가볍게 동작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저희가 언리얼 엔진 5 정식 버전에서 드디어 안정성, 성능, 그리고 피직스 X 대비 기능 면에서 모두 검증이 되어서 출시 가능 수준으로 드디어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 5부터는 저희의 기본 물리 엔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언리얼 엔진 5를 통해서 그럼 어떤 시뮬레이션이 가능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연출 중에서 폭발 파괴 효과만큼 눈을 사로잡는 건 없을 건데요. 언리얼 엔진 5에서는 에디터 상에서 이 파괴 연출을 제작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는 카오스 디스트럭션이라는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활용해 앞서 나온 교량 파괴 효과처럼 시네마틱 퀄리티의 디스트럭션을 제작하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프랙처 모드를 통해서 스태틱 메시에 대해 파괴 효과를 손쉽게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오메트릭 컬렉션이라는 새로운 에셋 타입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이 지오메트릭 컬렉션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실제 레벨 단위로
쪼개고 이 쪼갠 것들을 눈으로 직접 어떻게 쪼개지는지 보면서 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도 저희는 그 고려를 하고 있어서요. 복잡한 파괴 효과를 런타임에 이제 하는 거는 굉장히 부하가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디팅 타임에 미리 그 파괴 효과를 구워놓고 이거를 런타임에는 재생만 해주는 형태로 내 성능을 아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카오스는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드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나이아가라, 오디오 믹서 같은 다른 엔진 서브 시스템과도 굉장히 잘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파괴 연출과 동반되는 VFX, 사운드 FX들을 아주 손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한층 개선이 되었는데요. 차량 구동에 영향을 주는 서스펜션, 스로틀, 에어로 다이나믹까지 모두 카오스 비클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특히 5.0에서는 이전에 지원하지 않던 모터사이클부터 바퀴가 6개, 8개인 차량까지 모두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 데모에서 사용된 차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그 이동에 따른 차량 흔들림은 잘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속과 감속에 따른 기울임이나 또 도로 중앙의 연석을 밟았을 때 서스펜션이 동작하면서 차량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콘솔 명령어를 보면은 차량에 어떤 힘들이 적용되는지 보시기 편한데요. 네, 지금 바퀴 쪽으로 이제 바퀴가 갖고 있는 토크 방향이나 그리고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포스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급 감속을 했을 때 차량 앞바퀴에 무게가 쏠리면서 이제 서스펜션 동작하는 것까지 보실 수 있었습니다. 카오스는 이렇게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기능이라 창작자분들이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도록 디버깅 기능 그리고 여러 편의사항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카오스 클로스는 기존의 PGX 솔버를 사용하는 MV 클로스를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MV 클로스보다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의 컨텐츠 예제라는 샘플인데요. 에픽게임즈 런처를 통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샘플은 엔진의 기능을 활용한 컨텐츠를 모아놓은 박물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엔진 업데이트에 맞춰서 해당 샘플도 함께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여러 기능들을 보여주는 좋은 예제가 많으니까요.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로스 레벨이 이번에 개편이 되어서 카오스 클로스를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잘 동작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다시 아까 했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MV 클로스와 다르게 카오스 클로스에서는 클로스당 32개라는 이제 콜리전 수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바람에도 더 정확히 반응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에코의 머플러 같은 것도 다 카오스로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잘한 개선 사항으로는 방금 보신 백스탑 디스턴스도 변경이 되었고 환경에 대한 컬리전도 잘 되도록 바꿔서 이전보다 더욱 실제 같은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언리얼 엔진 5에서는 물리 시뮬레이션을 게임 스레드가 아니라 별도의 피직스 스레드에서 동작하도록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에서 비동기 피직스 틱이라는 걸 켜주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 시뮬레이션이 고정 틱 간격으로 진행이 돼서 작업자분들은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물리 현상이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때 이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동기화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작업이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물리 틱을 동일하게 맞추는 게 가능해지면서 이런 부분도 손쉽게 엔진 안에서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네트워크 피직스라고 하는데요. 멀티플레이 게임을 제작하면서 물리 연출 동기화가 필요하시다면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아가라는 언리얼 엔진에서 비주얼 FX를 제작하실 수 있도록 하는 툴셋인데요. 특히 그 고퀄리티 연출이 필요한 영상,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아주 수준 높은 파티클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나이아가라는 아티스트에게 직접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파티클의 작은 디테일부터 라이프 사이클까지
모두를 제작 관리할 수 있도록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었는데요. 일반적인 이펙트들은 대부분 다 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 5.0에서는 새롭게 이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많은 이펙터 분들이 반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언리얼 엔진 5에서는 연기, 불꽃, 물 같은 유체에 대해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런 유체 시뮬레이션을 이제 못해도 초당 30프레임 이상으로는 표현하실 수 있게 된 건데요. 기존에는 외부 DCC2를 사용해서 미리 제작된 연출만 보여주고 실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는 실제 같은 유체 효과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어떤 폭발에 의해서 건물이 랜덤하게 구멍이 나고 화염과 연기가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발생하다가 무너진 천장 때문에 빛을 받으면서 색이 변하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 다 표현이 가능한 건데요.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 외에도 유체 이류 현상을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또 성능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2D로 유체를 렌더링 한다거나, 그리고 이 2D로 렌더링된 유체가 다른 파티클과 또 충돌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고품질 연출 효과를 엔진에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창작자분들이 언리얼 엔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언리얼 엔진 5에 존재하는 그 여러 굵직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기능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증하고 이제 확인한 기능으로 실제 같은 가상의 월드를 제작하려고 하실 때 당장 활용하셔도 좋은 기능들입니다. 하지만 더 큰 월드, 더 살아있는 월드를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개한,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능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픈월드를 제작하면서 이제 더 넓은 월드에 대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언리얼 엔진 4에서는 좌표계에 대해 32비트 플로트 정밀도 타입을 이제 사용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월드의 크기가 약 21km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점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10.5, 플러스 10.5 정도 되는 표현이 가능했었는데요. 언리얼 엔진 5에서는 대규모 월드 좌표라는 개선을 통해서 이 제약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정밀도를 저희가 사용하도록 좌표계 개편을 했고요. 이 변화로 이제 창작자분들이 정말로 광활한 월드를 구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LWC로 표현 가능한 이제 거리는 8,800만 km 정도 되고요. 원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4,400만, 플러스 4,400만 정도인데, 이제 4,400만 km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큰 월드는 다 표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선사항은 이제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소수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성능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엔진의 그 블루프린트, 렌더링, 쉐이더, 나이아가라, 카오스 등등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은 최적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 덕분에 현재는 언리얼 엔진 4와 거의 동일한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서브 시스템이 지금 더블 정밀도 활용에 좀 제약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5.1까지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아래 디파인문에 나온 제약은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 전에라도 테스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맨 밑에 있는 디파인문을 0으로 바꿔서 테스트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광활한 월드를 제작했지만 이제 그 안이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이제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게 될 텐데요. 이 가상의 월드를 살아있게 만드는 여러 NPC들, 이런 NPC들은 또 어떻게 동작하도록 만들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언리얼 엔진 5에서는 이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제공해드린 도시 샘플 제작에 활용된 기능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매스 엔티티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요. 10만 개 정도 되는 AI들을 관리하도록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오픈월드용 AI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틱이 가능한 틱커블 오브젝트가 이제 10만 개가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부하가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티킹이 될 수 있도록 ECS 스타일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속성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엔터티만 쿼리를 해서 받아오고 그것들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식의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해당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데모 레벨 화면이고요. 실제 그 10만 개나 되는 것들을 다 동일한 충실도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10만 개나 되는 AI들이 각각이 다른 단계별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LOD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크게 LOD 타입을 두 개, 그 시뮬레이션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LOD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요. 네, 카메라 기준으로 당연히 LOD가 동작하고요. 지금 가운데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저 뒤에 하늘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가서 좀 차이를 좀 보자면 일단 LOD 단계가 높을수록 더 AI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더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을 살펴보거나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하는 하는 행동들을 AI가 진행을 하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더 단순한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만 보고 있죠. 네, 더 뒤로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갈수록 이제 당연히 티킹 되는 레이트도 좀 낮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LOD 단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고품질의 캐릭터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헤어 부분을 보시면 좀 명확할 텐데요. 저쪽으로 가서 이제 그 다른 LOD 단계 애들은 이제 헤어 부분이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 품질이 낮은 형태를 사용하고 더 뒤로 갈수록 카메라를 좀 더 뒤로 밀어 볼게요. 그래서 더 뒤로 갈수록 빡빡이 분단이 나오죠. 실제로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스턴스 스태틱 메쉬를 가지고 애니메이티드 스태틱 메쉬를 형태를 통해서 이제 표현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AI들이 굉장히 자기들끼리 충돌 없이 잘 돌아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AI를 일단 멈추고 AI들끼리 어떻게 충돌을 회피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게임 플레이 디버거를 지금 활성화 시켰고요. 게임 플레이 디버거를 켜시면 각 AI들의 ID 정보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i200이라고 써 있는 이 중앙에 있는 AI를 추적해 볼 텐데요. 여기서 200번째를 추적할 거고, 지금 보시면 AI가 지금 제가 200번째로 지정한 AI가 이제 녹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AI가 이제 이동하면서 주변의 다른 AI를 인식하고 그 각 AI와 이제 경로가 겹치게 되면은 이 경로 부분을 경로 부분이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변경되면서 자신의 경로를 찾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지금 모든 AI들이 다 하고 있고요. 이런 군중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매스 회피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곳에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AI들도 가만히 보면 다 어떤 규칙을 갖고 지금 이동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규칙에 기반한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좋은 그래프라는 것을 이번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AI들을 이제 이동시킬 때 내비 메시라는 걸 구워서 했었잖아요. 근데 내비 메시는 월드의 형태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생성이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월드에다가 존 쉐입이라는 걸 배치를 하고, 이 존 쉐입에 따라서 이제 액터들이, AI들이 알아서 자신이 해야 될 행동들을 판단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도로 쪽을 보시면, 네, 이렇게 존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존에 AI 에이전트가 들어오면 이 형태에 따라서 다시 AI 에이전트가 다른 존으로 빠져나가고, 그 존에서 또 다른 존으로 이제 규칙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메타데이터가 월드에 배치된 것처럼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했을 때 좋은 점은 이제 장거리, 굉장히 먼 거리에 대한 AI 이동이 이제 굉장히 손쉽게 구축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도시 샘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 이제 차가 이동을 해야 됐을 때 이것들을 이제 월드에 배치해 놓으면 차량 이동을 굉장히 손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AI들이 지금 이동하는 걸 보시면 이동을 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벤치에 앉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게임 플레이 디버거를 켜고 보면요. 네, AI들이 이제 이렇게 스스로 내가 앉을 곳, 아닌 곳 이렇게 판단하는 게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기능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가 스마트 오브젝트이고요. AI가 스스로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저 스마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필터가 걸려져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찾아내서 자기가 직접 정해진 행동을 하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한 명이 벤치에서 일어나면 스마트 오브젝트가 지금 하얀색이었다 또 노란색이 됐죠. 노란색이 된 건 다른 AI가 이제 먼저 점유를 한 거고요. 점유를 해서 들어와서 실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래서 남이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AI는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제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새로 추가되었다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도시 샘플 외에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창작자분들이 더 언리얼 엔진을 쉽게 학습하시고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샘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공개한 스택 오봇이라는 샘플을 보시면 언리얼 엔진 5의 주요 기능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는데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단순히 샘플 프로젝트만 던져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해당 샘플을 활용한 온라인 러닝 코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링크에 나와 있는 에픽 디벨로퍼 커뮤니티에 가셔서 스택 오봇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러닝 코스들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을 또 더 빠르게 이제 실제 현업에 도입하고자 하신 분들을 위한 샘플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라 스타터 게임이라는 샘플인데요. 저희는 이 샘플을 언리얼 엔진 5의 가장 실용적인 예제라고 생각하고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게임 로직, 그리고 게임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멀티플레이 게임을 만들 때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또 UI 구성은 어떻게 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브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샘플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 샘플을 그냥 보고 학습하시는데 그치지 마시고 이 샘플을 가지고 이 샘플에는 지금 멀티플레이 게임을 위한 모든 기반이 다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게임 플레이를 제작하고 싶으시다면 이 샘플을 바탕으로 게임 플레이를 테스트해 보시고 제작하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언리얼 엔진 5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언리얼 엔진 5를 사용하면 이제 팀의 규모와 관계없이 창작자분들이 이제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렌더링 기능, 그리고 월드 제작 툴, 그리고 에디터 안에서 애니메이션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툴 세트, 그리고 엔진 에디터를 활용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편의 사항 업데이트들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크고 더 디테일하고 더 사실적인 게임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개발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 다음에는 그 권호찬님께서 UE4 프로젝트를 UE5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주의하실 점들을 말씀해 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